자, 본 수업 들어가기 밑작업. 중학교 2학년 거죠? 적으세요. 그리고 달달달 외우세요. 자, 칼륨 K라고 씁니다. 대문자 K. 칼슘 CA야. 됐죠? 그 다음 망가니즈 MN이라고 씁니다. 첫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라고 했어요. 철 FE야. 구리 CU입니다. 편의점 아니에요. 자, 알루미늄 AL인데 얘들아 L자는 대문자로 쓰는 아니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는 필기체로 쓰는 거야. AL 쓸 때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알겠어? 요거보다는 요렇게 쓰세요. 앞으로. 왜냐면 나중에 I자고 헷갈려. 자, 규소는 SI라고 쓰는 거고 이는 P라고 쓰는 거고 황은 S라고 씁니다. 다 쓰고 외워야 돼. 됐죠? 자, 그 다음 질소 N입니다. 산소 O예요. 플로린 F야.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네온입니다. NE라고 쓰는 거고 그 다음 수소는 H, 헬륨은 HE라고 쓰는 거고 설마 그 새끼 히라고 읽지 않겠지? 자, 그 다음 리튬은 Li, 탄소는 C, 나트륨은 Na. 됐죠?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니네가 미국 가서 공부할 사람은요 나트륨이라고 읽지 않고 소디움이라고 읽어요. 그 다음 저기는 칼륨 있죠? 포타슘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칼륨 나트륨 이렇게 쓴다. 자, 그 다음 아연이다. 아연은 ZN, GN이라고 안 읽어요. 내가 GN이라고 헷갈려가지고. 자, 스트론튬 SR. 그 다음 금, 어우 좋아. 금값 요새 겁나 비싼데. AU. 봐봐, 금 아우 좋아. 맞죠? 아우 좋아. 안 좋아? 아우 좋죠. 자, 그 다음 순 HG. 자, 그 다음 베릴륨 BE. 붕소 B. 나 PB. 그 다음 은 AG. 그 다음 아이오딘 대문자입니다. 됐죠? 그 다음 백금이라고 돼 있어. 백금은 PT. 그 다음 주석 SN. 그 다음 니켈 NI. NI하고 헷갈리지 마. 리튬하고. 자, 우라늄 대문자 U. 알았어? U? 자, 염소 CL입니다. 음매염소 아니에요. 아기염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마그네슘 MG라고 쓰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들아 여기 있는 대문자를 소문자를 크게 썼다고 뭐 이렇게 썼다고 이게 대문자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건율아 알았어? 아이씨 어디서 배운 거야. 소문자를 크게 쓰면 누가 대문자래. 그치? 자, 그 다음 바륨 BA. 그 다음 브로민 BR 이렇게 돼요. 자, 여기 외우는 김에 니네 잘 들어. 어차피 우리가 8월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3학년 2학기 과정이 다 끝날 거란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거 나갈 때 이거 또 나와. 이거 안 나올 것 같아? 이건 기본에다가 이제 이걸 순서대로 원소 주기율표 쫙 외우게끔 시킬 거야. 알겠니? 근데 원소 주기율표 외울 때 원소 기호도 모르는데 무슨 주기율표야? 내 말이 맞아 틀려? 틀리지? 맞지? 자, 그래서 잘 들어. 외우는 김에 어차피 올해 해야 되고 내년에도 해야 될 거 지금 외워 더. 알겠니? 자, 니들 쓰라고 했던 거 이거 거의 다 쓴 애들보다 못 쓴 애들이 더 많잖아. 맞죠? 반성 좀 하시라는 얘기죠. 알겠니?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가 이거 시험 볼 거야. 알겠죠? 시험 봐가지고 마음에 만약에 외우려겠는데 안 외웠다? 방법 없지 뭐. 빽빽이 시켜야지. 자, 그 다음 D장. D장을 보시면 요게 제일 중요한데요. 요거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요런 애들 뭔지 오늘 수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NH3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나와 있어? 여기 분자라고 나와 있지. 자, 일단 요 정의부터 한번 봅시다. 자, 얘들아,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를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를 원자라고 하고 가장 기본적인 성분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요 정도 알고 있죠? 혹시 모르는 사람 위해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이걸 한번 가지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소, 원자라고 했어. 원소는 무슨 개념이야? 종류 개념이고 중2 거야. 원자는 개수 개념이에요. 얘네들은 전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종류. 그치? 성분의 종류. 얘는 성분이 각각 몇 개씩 있느냐? 구체적인 입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지금 현재 저기 뭐가 나와 있죠?
NH3가 나와 있지. 저걸로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저 녀석의 이름은 우리가 뭐라고 해? 암모니아라고 읽습니다. 이거 뭐라고? 암모니아야. 이름이 뭐라고? 암모니아야. 자, 이때 암모니아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몇 종류입니까? 라고 하신다면 너희들은 딴 거 보지 말고 뭐만 보시면 돼? 대문자만 보시면 돼. 뭐만 보시면 된다? 대문자. 대문자가 몇 종류 있어? 두 종류요. 맞죠? 그럼 두 종류인데 누구니? N과 H가 있지. N은 누구라고 했어? 질소. H는 누구라고 했어? 수소. 그래서 얘는 원소는 두 종류고 그 두 종류가 N과 H입니다. 질소와 수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맞죠? 그런데 이게 궁금한 거. 그렇다면 N과 H로 구성된 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물질은 바로 몇 개씩 구성되어 있어? 라고 물어보시면 너희들은 뭐만 보시면 돼? 숫자만 보시면 돼. 뭐만 보시면 된다? 숫자. 얘는 대문자. 얘는 뭐만 보시면 된다? 숫자만. 맞아요? 그럼 이제 숫자를 볼 건데 숫자는 문제가 있어요. 숫자 1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맞아요? 그럼 안 쓰기 때문에 얘는 N은 몇 개가 있어? 한 개씩 있고요. H는 몇 개씩 결합해 있어? 세 개씩 결합되어 있어. 자, 그러면 어려운 산수가 되는 거죠. 건유라 몇 개야 전체? 그렇지, 네 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암모니아라고 하는 이 물질은 N과 H 두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고 N이라고 하는 원소는 한 개 있으니까 N 원자 한 개, H 원자 세 개로 전체 네 개의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맞아? 이건 우리가 간단하게 모형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죠. N이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 큰 거. 그렇죠? H라는 녀석이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붙은 거야. 이게 바로 NH3 하나입니다. 맞아? 그래서 잘 봐. N 하나하고 H 세 개가 모이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 성질을 지닌 최소 입자가 돼요. 다시 한번 뭐가 된다? 성질을 지닌 최소 입자가 돼. 이때 이 성질을 지닌 최소 입자를 우린 중학교 2학년 때 뭐라고 불렀어? 분자라고 불렀어. 뭐라고 부른다? 분자. 이거 알아둬야 돼. 오늘 계속 나오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분자를 쪼개면 뭘로 쪼개져? 원자절로 쪼개지고 이 녀석이 쪼개지면 N 하나와 H 세 개로 쪼개지지만 성질은 사라지게 되는 거야. 너네 암모니아 배설 파트에서도 배웠었죠. 이거 독성이 강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곧바로 뭘로 바뀐다고 했어? 요소로 바뀌잖아. 이게 만약 우리 몸에 계속 쌓여 있으면 뭐가 된다? 홍어 냄새. 니들 몸에서 암모니아 썩는 냄새가 나는 거야. 일종의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찌린내. 알겠어? 온몸에서 찌린내가 풀풀. 아우 씨. 어떠한 향수로도 못 가리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니? 됐어?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녀석이 앞에 뭐라고 붙어 있지? 4라고 붙어 있지. 그럼 뭔 얘기야? 이런 녀석이 이렇게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가 있다. 저게 저거지. 그래서 저런 걸 우리가 저렇게 표시하는 걸 뭐라고 불렀어? 분자식이라고 중2 때 배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분자 개수 몇 개입니까? 라고 해서 NH가 네 덩어리 있다. 네 개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한 분자를 구성하는 밑줄 쳐. 한 분자. 그럼 한 분자를 구성하니까 우리는 뭐만 보시면 돼? 이것만 보시면 돼. 이것만. 아니면 저걸 모형으로 그리면 요 네 개 중에서 요거 하나만 보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한 분자를 구성하는 질소 원자는 몇 개예요? 한 개예요. 그렇죠? 한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 수 몇 개예요? 세 개예요. 한 분자를 구성하는 총 원자 수는 질소 하나에 수소 세 개니까 네 개예요. 정답들 다 적고 있죠? 자, 그다음 전체 질소 원자 수는 몇 개입니까? 하나씩 네 쌍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몇 개가 되겠어? 네 개. 하는 김에 전체 수소 원자 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한다면 세 개씩 네 쌍이 있으니까 이 녀석은 12개 이렇게 있으면 되겠지. 됐습니까? 됐어? 그 다음 전체 총 원자수 한 문자당 4개야. 4개씩 4쌍 있으니까 전체 총 원자수는 16개가 되는 거죠. 너네 이거 다 셀 줄 아셔야 됩니다. 왜? 이걸 따지는 게 질량보존법칙을 따지거든. 알겠어? 그래서 화학반응식이라는 걸 꾸며야 되거든. 이거 모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건데 일부러 진도 나가기 전에 내가 시간 들여서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각종 화합물들이 나오거든. 화합물의 정의는요. 서로 다른 원소가 두 종류 이상 결합한 물질을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불러. 오케이? 이때 이산화탄소부터 나오는데 이 이산화탄소는 묻지 말고 따지 말고 외워라. CO2라고 하는 거야. 외우는 거야. CO2, CO2,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그 다음 물은 어떻게 써요? H2라고 쓰죠. 외우는 거다. 그러면 누가 봐도 수소와 산소 원소 두 종류. 수소 원자 몇 개? 두 개, 산소 원자 하나. 됐죠? 자, 그 다음 과산화수소라고 돼 있으니까 H2O2라고 쓸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 야, 얘 원소 뭐? H하고 O요. 얘도 원소 뭐? H하고 O요. 같은 원소지.
맞잖아. 원소의 종류는 다 똑같잖아. 하지만 원소의 개수, 즉 원자수가 같아요, 달라요, 라우나? 같은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죠. 야, 같은 물질이면 이름이 똑같겠지. 야, 임라운하고 임러운하고 똑같아? 말도 안 되지. 그렇죠? 맞아? 준수하고 서준이하고 똑같아? 틀려. 맞아? 건율이하고 간율이하고 똑같겠니? 똑같아? 달라요.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밑에 있는 요런 애들을 우리가 전부 뭐라고 하는 거야? 잘 들어. 위에 써 있는 애들 있죠. 위에 써 있는 애들. 전부 이 위에 써 있는 애들은 비금속과 비금속 원소가 결합한 애들. 이런 걸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분자라고 배웠어요. 근데 밑에 있는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은요, 금속과 비금속이 섞여 있는 애들.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하는 거고, 이 이온결합 물질이 고체 상태일 때를 이온 결정 이렇게 불러.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런 거 쓸 건데, 얘들아, 얘네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 말고 그냥 외우는 거거든. 근데 얘네들은 외우는 게 아니야. 규칙이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규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학교 2학년 거다. 됐어? 처음 한 번만 딱 설명할 거야. 잘 들어. 자, 지금부터 이제 금속하고 비금속이 결합할 건데, 금속하고 비금속이 결합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결합합니다.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있는데, 이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속 원소는 끄트머리가 슘, 튬 이런 식으로 끝나. 그 다음 비금속은 뭐뭐소 이런 식으로 끝나. 알겠어? 그래서 요 슘, 튬과 뭐뭐소의 제일 대표적인 결합이 염화나트륨이야. 뭐라고? 염화나트륨. 소금. 알겠어? NaCl. 그럼 NaCl 같은 거 어떻게 결합했느냐? 간단해. 얘하고 얘가 결합하기 위해서 금속 원소에서 비금속 원소로 전자가 이동을 해버립니다. 뭐가 이동한다고? 전자가 이동을 해버려. 그럼 전자가 이동을 해버리면 얘는 중성이었지? 제로. 얘도 중성이었죠? 제로. 그럼 중성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같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겠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양이 같아? 그럼 제로가 될 거 아니야. 잠깐만. 목말라. 근데 여기 있던 전자 중에 일부가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같았다가 전자수가 줄어버리네? 이쪽으로 이동했으니까. 그러면 플러스가 많아, 마이너스가 많아? 플러스가 많겠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플러스 이온 또는 양이온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는 거꾸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같다가 마이너스가 많아졌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이온, 음이온이 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되자마자 딱 결합해. 그게 이온이 만들어지면서 결합했다 해서 이온 결합이야. 근데 이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요때 재밌는 게 뭐냐? 얘가 전자를 2개 잃었어? 그러면 얘 하나 잃었다고 치자. 하나 잃었으면 플러스 1. 얘는 하나 얻을 테니까 마이너스 1. 맞죠? 잃은 만큼 얻어가고 얻은 만큼 잃어갈 거 아니야. 그 다음 얘가 플러스 2가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2가 돼. 플러스 3이 되잖아? 마이너스 3이 돼요. 맞아요? 이때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온가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 이온가. 이온가 1가, 2가, 3가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예전에 배운 걸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어서 A의 플러스라고 돼 있어. A란 녀석은 양이온인데 전자를 몇 개 잃었다? 하나 잃어서 양이온이 됐다. 그 다음 B의 2 플러스. B란 녀석은 전자 2개 잃어서 양이온이 됐다. C의 3 플러스. C란 녀석은 전자 3개 잃어서 양이온이 됐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 여기에는요. X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으면 X란 녀석은 전자 하나 얻어서 음이온이 됐다. 1가 음이온. Y 마이너스 2가 음이온. Z3 마이너스 3가 음이온.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야. 이게 이온가야. 니들 중학교 2학년 때 달달달 외웠던 게 이거죠. 그치? NA는 플러스고 CL은 마이너스고 이런 것들. 이거 외운 거야. 자, 근데 이걸 왜 했느냐? 잘 들어. 여기 있던 금속하고 여기 있는 비금속이 A, B, C 중에 어떤 놈인지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아무도 몰라. 여기도 비금속도 X, Y, Z 중에 누가 결합할지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어떤 놈이 결합하건 간에 항상 여기에 공통적인 사항이 있어. 바로 뭐냐? 요 양이온이 될 때 잃은 전자수만큼 음이온이 될 때 얻은 전자수의 총량이 똑같다는 거야. 맞죠? 총량이 똑같아.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씁니다. 전체 총 전하량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요 전체 총 전하량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플러스가 만약에 5가 생겼어?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5가 생겨야 돼. 여기가 플러스가 10 나왔어? 마이너스가 10 나와야 돼. 뭔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이 전체 총 전하량이 일정하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공식을 하나 빼먹을 수 있어. 바로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 B 플러스, B의 2 플러스짜리가 3개 있다고 칠게. 몇 개 있다고? 3개. 그럼 건조라 생각 잘해봐.
B는 전자 몇 개씩 날렸지? 2개씩. 그런 놈이 몇 놈 있어? 3개. 그럼 전체 총 전자 몇 개 날렸어? 그러면 얘는 정기적으로 플러스 얼마야? 전자 6개 날렸으니까 0에서 전자 6개를 날려. 플러스 얼마가 돼? 그렇지. 플러스 2 곱하기 3 하시면 바로 나오지. 맞아? 근데 아까 선생님이 이걸 뭐라고 했지? 이온가라고 했지. 그럼 이건 뭘까? 이온수야. 그래서 이온가에다가 이온수를 곱한 값은 항상 총 전하량에 해당되는 거고, 이때 이 총 전하량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항상 일정해. 맞아요? 맞아?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 이온가하고 이온수는 무슨 관계야? 얘네들이 반비례 관계야. 됐어? 그래서 이온가만 알면 이온수가 바로 나와. 예를 들어서 이온가가 1대1이야? 그럼 이온수도 1대1. 이온가가 2대1이야? 이온수는 1대2. 이온가가 1대2야? 이온수는 1대, 이거 잘못 썼다. 2대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맞아? 이게 원리 원칙적인 거야. 그러면 이걸 왜 해줬냐? 잘 봐. 지금부터 쉬운 거부터 한번 써볼게. 자, 염화나트륨이 있습니다. 우리 읽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구분 좀 잘 하셔야 된다. 읽는 거는요, 음이온부터 양이온 순서로 읽고요. 쓰는 건 양이온부터 씁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이온가 할 때 앞뒤 있지? 전부 양이온, 음이온 순서야. 여기 있는 순서는 전부 뭐라고? 양이온과 음이온 순서다. 제일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염화이온 Cl-입니다. 나트륨이온 Na 플러스야. 그럼 1대1이지. 맞잖아. 1대1. 그러면 이온수도 1대1이지. 이온가가 1대1이면 이온수도 1대1. 그래서 우리는 이걸 NaCl이라고 쓰는 거야.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쓰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한번 해볼까? 자, 탄산나트륨 한번 보자. 탄산이온은 CO3-, 나트륨이온 Na 플러스. 이온가가 1대2네? 봐봐. 1대2죠? 1대3 아닙니다. 1대6도 아니야. 1대2야. 위 것만 보는 거야. 그럼 1대2니까 이온가가 1대2, 이온수는 2대1. 맞아? 그래서 얘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 Na2CO3 끝. 자, 황산바륨 한번 볼까요? 황산이온 SO4-, 바륨 BA2+. 자, 이온가가 몇 대 몇이냐, 라우나? 이온가 몇 대 몇이야? 1대1이죠. 2대2는 1대1이잖아. 약분하니까. 맞아? 그럼 이온수도 1대1. BASO. 자, 아이오딘 하나 I의 마이너스 PbE 플러스야. 준서야? 이온가 몇 대 몇이야? 2대1이죠. 내가 양이온부터 쓰라고 했잖아. 이온가가 2대1. 그럼 이온수는 1대2. 그럼 뭐라고 써야 돼? PbI2. 맞죠? 자, 염화이온 Cl-, 은이온 Ag 플러스야. 동아야? 이온가 몇 대 몇? 그러면 이온수도 1대1. 그럼 뭐라고 쓰겠어? 아니지. 양이온부터 쓰라고 했죠. Ag Cl이죠. 여기 1 생략된 거. 맞죠? 그 다음 염화구리 Cl-, CO2 플러스. 건유라? 이온가 몇 대 몇? 2대1. 이온수는? 이온가가 2대1이니까 이온수는 반비례 몇 대 몇? 1대2. 그럼 뭐라고 써야 돼? CuL2. 별거 없지? 이거야 이거. 이걸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다 하셨어야 돼. 근데 니네가 못하니까 문제지. 왜냐면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니들 문제 풀다가 보면 가로 갖고 빈칸 넣기에 나와. 알겠어?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안 해가지고 다 까먹어서 왔으니까 저게 왜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지. 알겠니? 이게 중학교 2학년 걸 제대로 한 놈과 안 한 놈의 차이야. 너를 봐봐. 다 지금 쓰는 거 확인했더니 원석이도 못 써. 이것도 해석 못해. 이것도 못 써. 야, 이거는 못 쓰면 그래. 그러려니 해. 하지만 이거 해석은 무조건 하셔야 돼. 알겠어? 니네가 그나마 다행인 게 서술형이 안 나오니까 다행인 줄 알아요. 서술형 나왔으면 아마 조트도 망됐을 거야. 왜? 이거 다 빈 공간에 쓰라고 해야 되니까. 알겠어? 하지만 우리는 이건 모르더라도 이건 알아야 된다. 이건 해석해야 된다. 알겠니? 이 정도는 해야지 중학교 3학년 께 스무스하게 넘어갈 거야. 됐어?
자, 시간 들여가지고 중학교 2학년 거 복습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가 보면 알 거야. 자, 이제 책 피세요. 시험지는 책 사이에 껴놓으시면 되는 거고, 중학교 2학년 때 외웠던 거 잠깐 복습했습니다. 자, 일단은 소개부터 잠깐 한번 해볼까? 자, 우리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소개가 있을까요? 총 4가지 단원이 있고 각각 이제 뭘 배워야 되는지, 그다음 이것들이 이제 내년에 어떻게 정리되는지 한번 볼게. 1단원이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이게 화학이에요. 이게 방금 전에 너희들 테스트 본 게 요거 확인하려고 한 거야. 얘들아, 요거는요, 참고적으로 알려줄게. 여기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기까지 배운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을 보완합니다. 보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기초란 얘기예요. 기초입니다. 기초 제대로 안 해놓으면 나중에 조투더 망돼요. 특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요거야, 요거. 요거 애들 많이 못해요.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는 그나마 좀 합니다. 이게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여기에서 눈 돌아가. 눈 돌아가.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이게 화학이고, 화학에서 1단에서 3 있죠.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 맞아? 요거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로 나오기 때문에 아예 중3 때 배울 때 와장창 많이 배워도. 알겠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2단원 기권과 날씨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1단원은 니들 학교만, 2단원은 관평하고 같이 할 거예요. 토요일 날. 알겠어? 그래서 1단원, 2단원 동시에 나갈 거고, 여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1기업 어떻게 하게? 그거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야. 알겠니? 여긴 지구과학 파트입니다. 그 다음 3단원. 3단원 같은 경우 누가 봐도 물리죠? 물리는 니네가 요 3-1에서 역학의 기초를 배울 거고, 요 역학의 기초를 배우고 조금 고급 버전을 배우는 게 요거고, 요거는 2학기 과정하고 연결되어 있어. 알겠니? 그래서 우리 3학년 1학기가 끝난 다음에 3학년 2학기가 시작하면 물리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4단원 요건 생명이고요. 생물이고, 생물 중에서 조금 외우긴 외우는데 이해하면서 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야. 여기에 외울 거 뒤지게 많아요. 뭐 호르몬 이름 같은 건 싹 다 외워야 돼. 알겠니? 중학교 2학년 때 외웠던 건 외운 게 아니었구나라는 게 눈치챌 거예요. 자, 일단 그래서 요거 우리 4가지 단어를 배울 거고, 보통 시험은요 둘둘 나옵니다. 둘둘. 근데 이게 작년부터는 이상하게 1단원 배웠다가 끝단원 나오고 막 이래. 그런 경우가 있어. 올해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년은. 자, 아무튼 우리는 진도를 좀 빨리빨리 나간다라는 거 얘기했고요. 자, 이제부터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 10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변화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펜 놓으시고 설명 먼저 들으시면 됩니다. 자, 갈게. 자, 일단 물질의 변화와 화학 반응식이라고 했는데 조금 기본적인 얘기 좀 한번 시작할게요. 여기 분명히 물질이라고 나와 있어. 물체라고 나와 있어. 물질. 그치? 니들 물체라고 나올 때하고 물질이라고 나올 때하고 일단 그 다음에 나올 말들이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물체라고 하잖아. 그 물체라고 나오면 어떤 녀석이 있어. 이 녀석 물체라고 하잖아. 그럼 이 녀석을 내가 건드렸다는 얘기야. 껍데기를 건드려서 이 녀석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빠르기로 운동했느냐, 힘 받았냐 안 받았냐, 속력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런 거 따질 때 우리가 물체라고 해. 알겠니? 이때 껍데기 가지고서 물체 운동 이런 거 우리가 얘기할 때를 보통 수식어가 붙습니다. 무슨 수식어가 붙느냐? 물리적 또는 화학적, 아니 미안 잘못했어. 물리적 또는 기계적 이런 말들이 붙어. 그 다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말은 물체가 아니라 뭐죠? 물질이죠. 물질하면 속 알맹이가 관련돼 있어. 그럼 속 알맹이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서 이제 결합했느냐, 어떻게 쪼개지느냐 이런 거와 관련돼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요 속 알맹이하고 관련될 때 우리가 붙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말들이 뭐야? 화학적이라고 나와. 알겠니? 그래서 잘 들어. 물리적이다, 화학적이다. 물리적, 껍데기만 건드렸군. 화학적이다, 속 알맹이를 건드렸군.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그래야지만 이따 말들이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됐죠? 자, 이제부터 출발 한번 해볼게.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울 건 물질의 변화야. 속 알맹이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 왜?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는 단어는 무슨 단어? 화학이에요. 화학이야.
껍데기만 바뀌어서 성질이 안 바뀐 거 관심 없어. 껍데기도 바뀌고 성질도 바뀌고. 알겠어? 성질이 바뀌어서 새로운 물질이 탄생하거나 기존 있던 애들은 없어지고 없던 애들이 생겨나는 거, 이러한 화학 변화가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목적이야. 알겠니? 됐어? 그래서 여기서는요, 물질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구분할 거고, 물질 변화가 있는 경우, 즉 성질의 변화가 있는 경우를, 그런 거를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 여기서 말하는 화학 반응식은요, 화학 반응을 수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여기서 수식은 한글 따위 없어요. 숫자하고 문자, 기호만 사용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해? 화학 반응식이라고 해.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H2라는 녀석이 있고 여기 O2라는 녀석이 있어서 얘가 H2O가 되었다. 이거 본 적 있어? 이런 거? 이때 이거 완벽한 반응식 아니에요. 얘가 완벽한 반응식이 되려면 여기 2자, 1자, 2자를 써줘야 돼. 알겠니? 이런 걸 써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이게 화학 반응식이야. 너희들의 목적은요, 일단원에서 이거 쓸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걸 쓰려면 H2가 뭐고 O가 뭐고 이런 걸 따져줘야 되거든. 근데 못 따지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래서 아까 시험을 먼저 본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집에 가서 공부 좀 해와라. 그 다음 수업을 하다가 이 새끼들이 내가 분명히 집에 공부하라는데 공부를 또 안 하시네? 그럼 내가 뭐 시킬까? 시험 볼 거야. 알겠어? 일단 자율에 한번 맡겨볼게. 첫 번째니까. 첫 번째는 자율에 맡겨보고, 자율에 안 맡겨지면 타율이 필요하죠. 그치? 맞아?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시작 한번 해볼게요. 펜 놓으시고 설명드리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각종 물질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화가 무엇입니까? 전과 후가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그럼 뭐가 달라? 모양이 다르든지, 상태가 다르든지, 성질이 다르든지. 맞아?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요, 이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 성질 변화예요. 뭐라고? 성질 변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성질 변화가 없어. 성질 변화는 없는데 모양이 바뀌든지 또는 상태만 바뀌든지 하는 변화, 첫 번째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성질의 변화가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배울 거야. 처음에는 성질 변화가 없고 성질은 안 바뀌고 나머지가 바뀐 거고, 얘는 성질이 바뀌고 나머지도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름하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얘는 성질은 안 바뀌고, 그치? 모양이라든지 상태만 바뀌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물리변화라고 합니다. 무슨 변화? 물리변화라고 불러. 얘는 성질 변화인다. 얘는 화학 변화라고 불러. 근데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었지. 물리적, 화학적. 물리적 껍데기만 바뀌는 거. 껍데기 바뀌었으니까 소갈맹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예를 들어서 건유리가 생긴 건 지뢰같이 생겼는데, 그치? 아니, 웃지 말고. 내가 성이 건씨고 이름이 유리야. 김건율이 아니야. 그치? 다시 한번, 생긴 건 지뢰같이 생겼어. 근데 돈은 너무 많아. 알겠어? 돈 너무 많아. 그 다음 얘는 여자 앞에만 가면, 그치? 뭐야? 내성적으로 바뀌어. 입 꽉 다물고 아무래도 못하는 그런 성격이야. 그치? 그래가지고 얘가 여자들한테 평상시에 인기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가 거울을 딱 봤더니 이 모든 건 내 얼굴 때문이야. 그치? 그래가지고 가진 건 돈밖에 없잖아. 어떻게 할까? 전신 튜닝을 한 거야. 맞아? 전신 튜닝을 해서 얘가 차은우급이 된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여자들한테 이제 쫙 가가지고, 야, 이 정도 외모면 여자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하고 봤더니 역시 소갈맹이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소갈맹이는 건율이 맞잖아. 그치? 여자 앞에 가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잖아. 맞지?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자들이 좋아할까? 건율아? 너 아니지. 미안해. 그치? 맞지? 바로 이거야. 껍데기만 바뀐 거. 이게 뭐다? 물리변화야. 껍데기만 바뀐 거야. 소갈맹이는 바뀌지 않았어. 성질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게 물리변화고요. 이런 물리변화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모양이 바뀌는 거, 변형. 상태가 바뀌는 거, 상태 변화. 그 다음 뭐 확산, 흩어져, 퍼져 나가는 거. 그 다음 용질이 용매, 녹는 현상, 용해. 이런 것들 등등등등이 물리변화예요. 얘는 성질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뭐만 있는 거야? 껍데기만 바뀌던지 아니면 상태만 바뀌던지 그냥 섞이기만 하던지. 알겠니?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성질 변화가 없는 물리변화라고 해. 그럼 왜 물리변화에선 성질 변화가 없습니까? 이유는 간단해.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 물질 중에서
성질을 지닌 최소 입자를 단 두 글자로 라우나 뭐라고 부른다겠지? 아까 프린트할 때 물질의 성질을 지닌 최소 입자. 에라이씨 비슷했어. 뭐라고 부르지? 이거 맞추면 여자친구 생긴다. 에라이 생기겠다. 이씨. 준서야 뭐라고 부르지? 맞아 분자죠. 분자입니다. 너는 안 생기겠다. 너는 분명히 내가 예언을 하는데 올해가 지나기 전까지 안 생길 거야. 걱정 마. 얼마 안 남았어. 그치? 얼마 안 남았어. 자, 그래서 얘네들은요. 잘 들어. 분자가 안 바뀌어서 그래. 다시 한번. 물질의 성질을 지닌 최소 입자를 뭐라고 불러? 분자라고 한다. 분자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분자 종류 개수 그대로 갑니다. 대신 분자의 배열만 변한 거야. 즉 처음에 있던 분자가 어떻게 된 거야? 뭉쳐있던 애들이 흩어지고 흩어졌던 애들이 뭉친 것뿐이야. 이게 바로 뭐다? 성질 변화가 없는 물리 변화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성질 변화가 있는 화학 변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화학 변화가 뭐라고? 화학이 뭐라고 해서 화학이? 소갈맹이하고 관련돼 있다. 속이 바뀌었다. 성질이 바뀌었다. 맞잖아. 됐니?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건율이 또 나옵니다. 야 이제 얼굴 이렇게 바뀌었어도 이제 아니야. 그치? 그래가지고 아니겠어. 이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특훈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여자친구들 여자 앞에서 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그걸 가르쳐주는 일타 강사가 있더래. 그래서 그 강사님한테 가가지고 사부님 제발 제가 여자 앞에서 자신감 뿜뿜이도록 해줄 수 있도록 정신을 개조해 주세요 해가지고 10년 동안 공부를 한 거야. 10년 동안 공부를 딱 했더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네가 여자 앞에서 달변가가 된 거야. 말도 겁나 잘해. 얼굴은 차은우급이야. 근데 말도 잘하고 웃겨 거기다가. 그치? 몸집도 하고 춤도 겁나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그치? 자 건율아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까? 아니야? 아니야? 너 아니지 미안해. 너 아니었어. 미안해. 내가 괜히 엉뚱한한테 물어봤네. 맞아? 그게 바로 이거야. 화학 변화가 뭐다? 속이 바뀐 거야. 속이 바뀌니까 뭐가 바뀐 거야? 성질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해됐니?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이 화학 변화가 뭐냐? 우리가 주로 배울 게 이거예요. 이거. 이런 애들이 바로 뭐야? 화학, 분해, 연소. 연소는 빛과 열 나오는 거 알죠? 기체 발생, 그 다음 앙금, 색깔 변화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학 변화라고 하는 거고 이 화학 변화가 일어났어? 그러면 볼 것도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자는 사라지고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얘는 새로운 분자가 생성이 되었다. 이게 핵심이고 새로운 분자, 새로운 성질 아니야. 그럼 기존 성질 없어짐. 새로운 성질 나타남. 됐어?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1번이 아니라 2번이고요. 앞으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화학 변화. 아이 귀찮아. 화변? 아이 귀찮아.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해. 그냥 반응하면 거의 다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 가다가 빨리빨리 얘기하려고 이거 물변, 화변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변은 물똥 아니에요. 화변은 화가 나서 똥 싸는 게 아니야. 알겠지? 까먹지 마시고. 그럼 얘네 둘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이거 외워야 된다. 아무리 이 물리변화건 화학변화, 물변이건 화변이건 간에 항상 성립하는 건 뭐냐? 바로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무조건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외울 거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일정하다. 원종수가 일정하다. 외워. 원종수 일정이야. 알겠니?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무조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 야 있던 애가 없어지고 없던 애가 새로 생겨?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이걸 우리가 법칙으로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불러요. 이거 외워야 돼. 꼭 외워야 돼. 알겠니? 자 이제부터 책에다가 데코레이션 할 거니까 너희들은 데코레이션 한 거를 남김없이 써주시면 되겠죠. 자 제일 먼저 볼게요. 물리변화입니다. 자 물리변화, 물변. 자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상태 그런 애들만 바뀌는 거. 이걸 뭐라고 불러? 물리변화라고 하는 거고 여기다 쓴다. 물질의 성질 변화가 있는 애들이야 없는 애들이야? 성질 변화가 없는 애들이에요. 저거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는 빨간 펜 아니면 빨간 펜 아니면 레드 펜슬 아니면 적색 펜슬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성질 변화가 없는 애들이 뭐가 있어요? 모양 변화, 컵이 깨져 있거나 종이를 접거나 잘라 빈 음료수 캔을 찌그러뜨린다. 예를 들어서
야, 빈 음료수 캔 요새 우리가 그걸 모아가지고 재활용하잖아. 맞죠? 내가 분리수거할 때 캔을 안 찌그러뜨리고 버렸다고 해가지고 재활용 못하니? 왜 못해? 성질 똑같은데. 맞아? 야, 니네 그거 알지? 쇠캔 알지? 철캔. 그 자석이 붙어 안 붙어? 붙죠? 찌그러뜨리면 안 붙냐? 그런 게 어딨어. 성질 변화 없는 애들이야. 자, 그다음 상태 변화라고 돼 있어. 이 상태 변화는요, 고액기, 기액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맞아? 이거는 모르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알아둬야지. 중학교 3학년인데. 자, 맨 먼저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올 때 메로나 녹고 있네. 맞죠? 메로나 녹고 있잖아. 맞아? 근데 참고적으로 이거 메로나 무슨 맛이야 이거? 이거 메로나는 메로나 맛이지. 메론 맛이지. 니네 참고적으로 메론 먹어본 적 있지? 과일 메론 안 먹? 야, 가난해? 야, 메론 과일 메론 안 먹어봤어? 먹어본 적 있잖아. 그치? 그때 그 맛하고 이 아이스크림 맛하고 똑같디? 틀리지? 참고적인 얘기. 메론나 이거 만들어진 계기 중에 메론 맛을 구현하기 위해서 진짜 생 멜론을 집어넣고 멜론 가루 집어넣고 아무리 환장을 해도 맛이 없더래. 야씨, 망했다. 이거 좀 있으면 이제 제품 출시해야 되는데 맛은 없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 연구하던 사람들 이거 어디 회사 건지 알지? 방그레 이 회사 거잖아. 특정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치? 그 방그레 회사에서 어떡하지 했다가 니들이 알고 있는 메론 맛을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 메론 맛 아니야. 그 맛이 뭘까? 참외입니다. 뭐라고? 참외야. 참고적으로 이거 참외 맛이야. 알겠어? 참외 맛을 섞어가지고 이걸 딱 만들어고 이걸 뭐라고 부르친 거야? 메로나라고 부르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부터 뭐야? 메론 아이스크림의 정석이 돼버렸어. 이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쳤잖아. 맞아?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은 메론을 먹고 메로나를 먹으면서 우리는 뭐를 생각해? 이게 메론 맛이구나. 이게 기억하는 거야.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죠. 실제는 뭐야? 참외입니다. 알겠니? 메론 먹으면 저 맛 안 나요. 오케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아이스크림은 고체죠? 고체가 녹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해? 융해라고 하죠. 자, 유리창이 김설인데 이 김은 하얀 김이야. 너희들이 먹는 검은 김 아니에요. 알겠니? 자, 하얀 김. 이 하얀 김의 정체는 액화된 물방울이에요. 수증기가 물방울이 된 거야.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된다라고 해서 이건 기화죠. 그럼 얘들아, 잘 봐. 여기 있는 물, 끓이기 전 물 마실 수 있을까 없을까, 라우나? 너 목마를 때 이 물 먹어 안 먹어? 먹을 수 있지. 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됐어. 수증기를 식혀서 김설였어. 김이 모여가지고 물방울이 됐어. 목말라 뒤집었어. 그 물방울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거 먹는다고 죽니? 안 죽어. 왜? 성질 변화가 없거든. 졸지 마시고, 응? 잠바 좀 앞에 내려. 몸이 따뜻하니까 졸리지. 오늘 축제 재밌디? 재미없고 뭐 뻔하지. 뭐 나가서 노래 부르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뻔하지. 내가 조용히 알아서 가라고 했잖아. 너 5시 안 됐잖아, 지켜. 5시 안 됐잖아. 5시에 가. 자, 그다음 확산. 잉크가 물속으로 퍼진다라고 돼 있어. 확산은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주변 빈 공간으로 스스로 퍼져나가는 걸 우리가 확산이라고 하는 거야. 잉크가 물속으로 퍼진다. 물 사이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향수병이 주변 공기 빈 공간 속으로 퍼져서 냄새가 퍼지거나 잉크가 퍼지거나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확산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 그 다음 이거는 섞이기만 하는 거다. 그 다음 용해라고 돼 있어. 이 용해도 일종의 섞이기만 하는 건데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설탕이 물에 녹는 거야? 물이 설탕이 녹는 거야? 설탕이 물에 녹는 거죠. 이거 녹는 물질 뭐라고 해? 용질. 녹이는 물질 뭐라고 해? 용매. 용질이 용매에 녹는 현상을 용해라고 하고, 용해가 돼서 요 설탕물이 됐어?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 이걸 뭐라고 해? 용액이라고 불렀죠. 됐어? 그럼 잘 봐라. 설탕 무슨 맛 나? 단맛. 물은 무슨 맛 나? 물맛. 그럼 설탕물이 되면 무슨 맛이 나? 단물맛. 성질 바뀐 거 있어 없어? 없지? 그 설탕물에서 내가 가열해서 물만 수증기로 바뀌고 수증기를 다시 물로 뽑아내. 그럼 여기 하얀 가루만 남아있네? 뭐니? 설탕이요. 여기 있는 거 뭐니? 물이요. 맞아? 성질 변화가 있어 없어? 없잖아. 됐지? 자, 그 다음 따뜻한 우유에 코코아를 녹인다. 이것도 일종의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용해죠. 너네 확산하고 용해는 같은 말이에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물리변화에 대한 또 다른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오이를 썰어, 달걀이 깨져, 젖은 빨래가 마른데,
젖은 빨래가 마르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증발이라고 하죠. 저거 나라. 용광로에서 철이 녹는 거 아까 얘기했죠? 융해. 빵에 바른 버터가 녹는 것도 융해. 수증기가 응결한데 응결 밑줄 쳐놓으시고 증발의 반대말이야. 이게 기화잖아. 그럼 이건 뭐야? 그 다음 드라이아이스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 이거 승화예요. 승화. 승화 중에 고기승화죠. 간은철을 뭉쳐 강철솜을 만드는 거 모양만 바뀌는 거. 촛불 주변에 양초가 녹아 촛농이 되는 거 융해죠. 전부 물리변화 여러 가지 얘는 성질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너네 그거 알지? 촛불 주위에 양초가 녹아 촛농이 됐어. 촛농이 좀 있으면 붙지. 거기다가 심지 꽂고 불 붙이면 불 안 붙디? 붙죠. 됐지? 그거야.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우리가 이 단원을 배워야 되는 목적입니다. 바로 뭐야? 화학 변화죠.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그래서 2번에다가 별표현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하다. 자, 화학 변화는 아까 얘기했죠? 성질의 변화가 있다 없다? 있다. 성질 변화가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화학 변화라고 한다. 그러면 딱 보면 이게 화학 변화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 방법이 뭐야? 1, 2, 3, 4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하나 이상 해당이 되면 너희들은 볼 것도 없어? 무조건 화학 변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화학 변화예요. 그럼 잘 봐. 첫 번째, 열과 빛이 내면서 타는 현상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연소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놔 연소. 자, 첫 번째 양초가 타거나 종이를 태우거나 메테인 가스가 연소하여 열과 빛이 나오는 거. 아, 물질이 타는 현상은 화학 변화의 제일 대표적인 현상이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앙금이라고 했어. 이 앙금이 뭐냐? 잘 들어. 여기 나와 있는 아이오디나 칼륨, 질산납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거 전부 어떤 애들이야? 아까 얘기했던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의 결합이야. 얘네들은요. 물에 녹이기 전에는 플러스 양이온과 마이너스 음이온이 아주 강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단다. 그래서 그런데 얘네들 물에 퐁당 집어넣잖아. 그럼 물 분자 때문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떨어져요. 그럼 여기 있는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면 그쪽으로 갈 테고 여기는 마이너스 이온 플러스 극 쪽으로 전압을 걸어주면 그쪽으로 가면서 전기를 잘 날라다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 맞아? 그런데 어떤 특정 양이온과 특정 음이온은요. 고체 상태일 때부터 붙어 있다가 수용액 상태 물속에 집어넣어도 그 결합을 풀지 않아. 알겠니? 그런 애들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해? 한 쌍의 귀여운 아니 징그러운 바퀴벌레 커플, 닭살 커플이라고 하는 거야. 특정 양이온과 특정 음이온이 만나잖아. 저기요 여보 당신 이러면서 서방님 이지랄 하면서 결합을 풀지 않습니다. 맨날 손 붙잡고 다니고 맨날 둘이 있고. 알겠니? 그런 애들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야? 앙금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닭살 커플들은요 어딜 가나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띄죠? 맞지? 그래서 지금부터 볼게. 여기 있는 아이오디나 칼륨 질산 납에서 밑줄 쳐. 납. 여기는 아이오디나. 선생님 왜 밑줄 쳤을까? 저 애들이 어떤 애들이야? 닭살 커플 애들이야. 자, 처음에는요 아이오딘화 칼륨 따로 있고 질산 납 따로 있었지. 근데 얘네들을 섞는데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노란색이 있지. 이 노란색 앙금이 바로 요 자식, 요 식기가 바로 PbIP야. 이거 아까 우리 쪽지 시험에서 본 거 맞지? 이거 뭐라고 읽어? 아이오딘화 납이야. 그럼 얘들아 하는 김에 그럼 여기 있는 칼륨 이온과 질산 이온은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럼 얘네들은 어디 있을까? 여기 있겠죠. 여기에 K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 질산 이온과 K 플러스 즉 칼륨 이온이 그냥 물속에 녹아 있어. 얘네들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여기는 반응에 참여한 애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앙금 만드는 진짜 배기 이온이다 해서 알짜 이온. 얘는 앙금 만드는데 구경만 하고 있잖아. 참여하지 않고 구경권 이온 이런 식으로 불러요. 자, 다음 기체 발생입니다. 자, 니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남자 주인공이나 여자 주인공이 물 딱 딸고 알약 같은 거 딱 집어넣으면 샥 발포죠. 그치? 이거잖아. 그러면 샥 마시는 거 본 적 있지? 여기서 기체가 나오는데 기체에 나오는 것들 전부 화학 변화야. 이거 물리 변화 아니에요. 알겠니? 자, 그다음 달걀 껍데기와 묽은 염산 또는 식초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대. 이거 조금 어려운데. 자, 한번 볼래? 달걀 껍데기 같은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탄산염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탄산염 물질이 뭐니? 탄산이온이 들어가 있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다가 염산식초라고 했는데 이 식초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세트산 수용 얘기야. 그럼 잘 봐. 염산, 아세트산 전부 뭘로 끝나죠? 탄산으로 끝나지. 바로 산성물질이야. 그러면 탄산염 물질하고 산성물질하고 만나잖아? 그럼 뭐가 나오느냐? CO2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 CO2. 아, 이것도 한번 좀 알려줄까? 얘들아, 내가 이산화탄소 한다면 화살표를 어떻게 했지? 위로. 기체가 발생해서 날아갔다. 그럼 얘는 화살표를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에다가 아래로 그어버려요. 그럼 이건 뭔 뜻일까? 앙금이 발생해서 밑바닥으로 가라앉았다. 그런 뜻이야. 이 정도는 알아둬라. 그다음 이제 마지막 색깔이나 냄새, 맛 등이 변화하면 이것도 볼 것도 없다. 화학 변화가 일어났다. 됐니? 자, 그래서 잘 봐. 철이 녹슨다라고 돼 있어. 니네 철이 녹쓰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부식이라고 하죠. 과일이 익는다. 숙성. 그쵸? 김치가 씌워지는 거 발효. 니네 발효하고 비슷한데 극단적으로 틀린 게 있어. 부패. 아, 니들이 좋아하는 부패 음식 말고 썩어 문드러지는 거 부패. 알겠니? 음식물이 분해가 되는데 음식물 분해가 되는데 완전 분해가 아니라 불완전 분해가 일어나서 중간 산물이 생기거든. 응? 근데 이 중간 산물이 어라? 사람한테 이로와 발효. 사람한테 해로와 부패. 동아야, 발효식품 먹어야 돼? 부패식품 먹어야 돼? 그렇지, 발효식품 먹어야 돼. 김띠. 그게 바로 발효식품이죠. 맞아? 깎아놓은 사과의 색이 변한다. 갈변. 맞아? 니네 해봐. 철. 무진장 단단해요. 하지만 녹슬어서 이렇게 빨간색이 된 철. 니네 주먹으로 빵 때리면 부서져 안 부서져? 부서질 수 있습니다. 아, 참고적으로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하나 해주죠. 니네가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만약 못에 찔렸어. 그치? 에이, 별것도 아니지 뭐. 조금밖에 안 찔렀는데. 그 지랄 하시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알겠어? 알겠니? 됐어? 니네 이 철 같은 거, 녹슨 철 같은 데다가 찔리면 우리 그 뭐였지? 녹슨 철에 찔리면 무슨 병이 걸리더라? 맞아, 파상풍. 그 파상풍 걸리면 답도 없어요. 알겠니? 현대의학이 발전해도 파상풍 걸리고 나면 잘라야 돼. 만약 발에 잘렸다? 발모가지 땡강. 그래서 아예 호들갑 떨고 선생님,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저 발에 못 찔렸어요. 파상풍 주사 한 방 놔주세요. 한 대 맞는 게 낫겠어? 아니면 발목 자르는 게 낫겠어? 준세야, 어떻게 나? 그래. 이런 건 어쩔 수 없어. 알겠니? 그래서 겨우 그거 가지고 그래. 남자 새끼가 어쩌고 다 필요 없어. 내 몸은 내 거야. 소중해. 그치? 그 주사 맞으세요. 알겠니? 그거 맞는 거야. 막 옆에서 막 겨우 이거 가지고 네가 걸려버렸지? 나 발목까지 잘리기 싫거든? 뭔지 알지? 조심해라. 자, 그 다음 깎아놓은 사과의 색이 변한다. 갈변되면 맛있겠니 맛없겠니? 맛 더럽게 없죠. 그쵸?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자. 화학변화의 여러 가지에 전부 성질이 바뀌는 애들이야? 안 바뀌는 애들이야? 성질이 바뀌는 애들이에요. 종이 태우는 거, 음식물이 부패하는 거, 프라이팬 위에 달걀이 이거. 니네 생달걀하고 후라이하고 맛이 똑같이 틀리니? 틀리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 가을 되면 단풍잎은 붉은색으로 변한다라고 돼 있어요. 얘들아, 단풍잎이 왜 붉은색으로 변하지? 이게 뭐야? 잘 들어. 일단 낙엽수들이거든. 낙엽은 떨어질 낙자, 잎을 떨어뜨리는 식물들이야. 알겠니? 자, 겨울철에 물 공급이 원활해요, 원활하지 못해요? 땅이 얼었으니까 물 공급이 적지. 그렇죠? 근데 나는 이파리가 많아. 내가 나무인데. 그러면 이 이파리에서 전부 증산작용과 광합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잖아. 물 달라고 아우성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물 부족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지.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날씨가 추워지면 잎에다가 서서히 물 공급을 끊어. 그럼 잎이 어떻게 될까? 마르기 시작해. 그럼 잎이 마르면서 광합성하는 장소인 엽록체가 물 공급이 끊기기 때문에 엽록체가 어떻게 돼? 물 공급이 끊기면서 그 안에 있던 엽록소 성분들이 눈에 보여. 그게 울긋불긋 단풍이야. 그러다가 이제 물 공급이 완벽하게 끊겨서 완벽하게 다 말랐으면 바짝 말랐으니까 희마리가 없이 뚝 떨어지는 거야. 알겠니? 그게 낙엽수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오래된 우유가 상해 덩어리가 생기거나 기체가 발생한다라고 했어. 이거 먹으면 병신이죠. 그렇죠? 근데 이걸 먹을 새끼가 있어.
바로 누구죠? 치즈, 요구르트. 맞잖아. 그치?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 먹어볼 생각을 했을까? 라온아, 너 같으면 먹어볼 생각을 했을까? 근데 아마 첫 번째 한 새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새끼가 아니었을 거야. 생각이 조금 이상한 애들이죠. 야, 이거 한번 먹어볼까? 먹어볼까? 상한 건데 먹지 마서 죽어. 아니야, 나 먹어볼 거야. 먹지 말라는데도 꼭 하는 그런 일반적인 이상한 애들이 있잖아. 그래서 먹어봤더니 맛있네. 야, 이거 너도 먹어봐. 싫어. 먹어봐. 내가 먹어봤는데 아무런 암시롱 안 해. 맛있네. 그게 우리가 먹는 요구르트하고 치즈죠. 맞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이렇게 우리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꼭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일종의 우린 뭐야? 성격 변태들이지. 맞지? 이런 변태들 아니었으면 우리는 맛있는 치즈하고 요구르트를 지금도 못 먹었을 거야. 맞아요? 그래서 너희들도 봐봐. 이 세상은 변태들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을 깨서, 그치? 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만든 거야. 너희들도 변태가 되셔야 됩니다. 알겠냐, 동화 변태? 아, 변태는 이거 아니야. 이 변태 아니에요. 생각의 형태를 바꿔라. 변태. 하라는 대로 하지 마시고, 그치? 하지 말라는 것도 간혹마다 해야죠. 그치? 라운 변태 맞지? 변태가 돼야 돼, 우리는. 됐지? 혹시 너 이 새끼 너 나중에 롱코트 롱패딩 입고 안에 빤스만 입고 이러고 다니지 마. 어? 알겠어? 자, 그다음 밀가루 반죽을 오븐에 넣고 가열하게 되면 반죽이 부풀어 오른다라고 해서 밑줄쳐 반죽이 부풀어. 여기에 이제 반죽이 부푼 거는요, 이산화탄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왜 발생했느냐? 베이킹 파우더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이제 오늘 배울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물질 변화에서 입자 배열의 변화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 우리는 물변과 화변 배웠죠? 그렇죠? 이제 이 물변과 화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배울 겁니다. 자, 3번 물질 변화에서 입자 배열의 변화. 별표 3개. 별표 3개. 이거 중요해. 자, 제일 먼저 이제 물변, 화변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물리적 변화, 물변. 껍데기만 바뀐 거? 성질 변화 없네. 자, 화학적 변화, 화변. 소갈맹이 바뀐 거? 성질 변화 있네. 그치? 그러면 얘는 왜 성질이 바뀌지 않습니까? 밑줄 쳐. 분자의 배열만 변하기. 뭐만 바뀌었다고? 분자의 배열만 변하기. 자, 그 다음 화학 변화 볼게요. 자, 화학 변화는요, 뭐가 바뀌어서 그래? 원자들이 재배열이 달라져서,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서 분자의 종류가 변하기. 밑줄. 그 다음 여기 위에다가 쓰세요. 새로운 분자가 생성됐기 때문에 있던 분자 없어지고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졌다. 그게 바로 화학 변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책에는 예로 할게요. 잘 봐라. 여기 곰 3마리가 있습니다.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이 있어. 아유, 누나 곰도 하나 하자. 이렇게. 됐죠? 그럼 이 곰 4마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게 바로 H2. 됐어? 이게 뭐라고? H2. 그럼 잘 봐라. H2개. 아, 이 귀때기가 H구나. 여기 있는 O가 뭐야? 아, 여기 있는 요 얼굴이 O구나. 그래서 봐봐. 곰 맞잖아. 누가 봐도 곰이지. 그쵸? 동화곰 맞지? 동화곰. 준소곰 맞죠? 라운곰 맞죠? 자, 이렇게 되는 거다. 곰 4마리가 있다. 됐니? 이 4마리가 뭉쳐있다가 다 어른이 됐어. 엄마 아빠 이혼하고 누나는 시집가고 나는 장가갔어. 같이 살아. 다 따로따로 살아. 따로따로 살지. 하지만 곰은 곰이지. 맞지? 이런 건 뭐라고 하는 거야? 분자 배열만 바뀌었다. 이게 물리변화야. 그치? 근데 이제 이런 곰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뭉쳐 살면, 그치? 우리 집은 여기야. 동아야, 니네 집 여기야. 여기. 동아네 집 여기야. 너 무서워 안 무서워? 곰 4마리가 옆에 살아. 안 무서워? 누구 골라야 돼? 누구 모셔와야 돼? 사냥꾼. 맞아? 사냥꾼 아저씨를 모셔와가지고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되지. 근데 법적으로 야, 앞으로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의 조상이고 웅녀 조상이기 때문에 곰 살상 금지. 곰을 잡으면 사형에 처함. 넌 당장 무서워 뒤지겠어. 너 어떡할 거야 이거? 그냥 놔둬? 놔둬? 너희 집은 여기라니까?
니네 마을이 여기 있어. 니네 일족이 여기 다 살고 있어. 여기 동아족이야, 동아족. 곰 4마리가 맨날 와가지고 우리 공격하고 사람 죽이고 막 그래. 그 나라에선 이거 이 죽이면 안 돼 이러고 있어. 야, 몰래 죽일래? 대놓고 죽일래? 몰래 죽이겠지. 그래서 우리 용사님들 와가지고서 얘네들을 뒤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꺼지게 만든 거야. 맞아? 근데 이거를 죽인 다음에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데 시체 처리했다간 그냥 처리했다간 국가에서 나온 애들한테 걸리면 뒤지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귀때기는 귀때기대로 모아놓고 얼굴은 얼굴대로 이렇게 모아서 딴 데 이동해서 여기다 갖다 버리면 되겠지. 이거 고민이 아닌데요? 귀때기인데요? 얼굴인데요? 그치? 물론 흉측하겠지. 이 귀여웠던 애들이 이렇게 좀 이상하게 지겠지만 그래도 이건 곰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뭔 얘기인지 알겠니?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이게 바로 화학변화야. 됐니? 자, 그럼 이제 잘 봐. 가운데를 기준으로. 자, 물 분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맞죠? 6개 있죠? 그러면 쓸 때 이렇게 쓰겠지? 잘 봐. H2O가 6개 있습니다. 맞죠? 아까 우리 배웠던 거다. 얘들아 잘 봐. 분자수 몇 개야? 분자수 몇 개? 6개. 그렇지. 한 분자당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하나. 전체 수소 원자 2개씩 6쌍 12개. 전체 산소 원자 하나씩 6쌍 6개. 됐지? 자, 그다음 얘가 상태 변화 뭐만 한 거야? 기여만 한 거야? 그랬더니 물 분자가 됐는데 그래도 봐봐. 뭉쳐있던 애가 흩어진 것 뿐이지 물 분자수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이것도 우리가 뭐라고 써? 6개 H2O라고 쓰겠지. 야, 쓰는 방식이 똑같네? 그쵸? 맞아? 쓰는 방식 똑같아. 이거 분자 종류 바뀐 거야? 아니요. 분자수 바뀐 거야? 아니요. 원자수 바뀐 거야? 아니요. 원자 종류 바뀐 거야? 아니요. 바뀐 건 뭐만 바뀌었어? 뭉쳐있던 게 흩어지고 흩어진 게 뭉친 거 분자 배열만이요. 이게 뭐다? 물리변화야. 됐어? 자, 오른쪽. 자, 이제 오른쪽은 뭡니까? 이 물 분자에다가 전기를 걸어줄 거야. 그럼 전기를 걸어줬다는 얘기는 뿔뿔 꺼져. 뿔마 이리 와. 마마 꺼져. 알겠니? 그래서 전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물질로 나눠버리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전기분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수소하고 산소가 나왔는데 혹시 몰라서 이건 써줄게요. 수소는 마이너스 극에서 우리가 발생을 하고 산소는 플러스 극에서 우리가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지.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거 배웠잖아. 수마산풀. 그렇죠? 자, 관심은 이겁니다. 잘 봐. 현재 여기 수소를 볼 건데 요게 수소 분자라고 돼 있어. 맞아? 그럼 수소 원자는 H잖아. H가 몇 개씩 쌍을 이뤘니? 라온아, 몇 개씩 쌍을 이뤘어? 2개. 그럼 이걸 쓸 때는 우리가 뭐라고 써야 돼? H2라고 쓰는 거야. 얘들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A란 원자가 있어요. 그렇지? A란 원자가 있어. A란 원자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 그럼 우리는 이걸 A2라고 쓴단다. 그럼 A란 원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뭐라고 쓸까? A3라고 쓴단다. 그럼 A란 원자가 하나 더 붙었으면 뭐라고 쓸까? A4. 아, 뒤에 쓴 조그마한 숫자들은 뭘 의미하는 거다? 결합수.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쓸까? A라는 원자가 이렇게 하나씩 2개가 떨어져 있어. 이건 뭐라고 쓸 것 같아? 얘는 EA라고 쓰는 거야. 이건 뭐라고 쓴다? EA. 앞에 쓴 건 뭐다? 떨어졌다.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그럼 뭐라고 써야 돼? EA2. 맞죠? 됐니? 그러면 A가 몇 개야? 전체 4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맞잖아. 됐니? 이런 거 다 알아두셔야 돼. 자, 그러면 잘 봐. 현재 H2란 녀석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지. 당연히 6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6, 2, 12. 6, 2, 12 맞잖아. 자, 그 다음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 빨갱이 2개. 산소가 2개씩 모였으니까 이걸 뭐라고 쓰겠어? O2. 맞죠? 맞지? O2로 쓸 거 아니야? 자, 근데 O2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그러면 3이라고 쓰겠지. 됐지? 그러면 잘 봐. 반응 전에 물 분자가 있었지. 반응 후에는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 물 분자 사라졌어. 맞아? 그럼 물의 성질이 사라지고 새로운 성질인 수소와 산소의 성질이 있어. 수소의 성질은 뭡니까? 성냥불 되면 펑. 얘는 성냥되면 꺼지잖아. 얘는 펑. 얘는 활활 타오르지. 성질이 완벽하게 바뀌었잖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이게 바로 화학변화. 이해됐니? 됐어? 자, 그 다음 이런 화학변화는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쓸 거야. 잘 봐. 이건 쓰지 말고 설명 들으세요. 반응 전과 반응 후를
우리가 문자와 수식과 숫자를 가지고서 식으로 만든다고 했죠. 그게 화학 반응식이거든. 화학 반응식을 쓰려고 할 때 잘 봐. 이거 쓰지 말라고 했다. 6개 H2O가 화살표를 긋습니다. 그럼 이거 뭘 뜻하는 거야? 반응 전과 반응 후를 구분하는 게 이 화살표야. 반응 전에 6개의 H2O가 있었는데 반응 후에 보니까 6개의 H2와 더하기 3개의 O2로 나눠졌어요.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왜? 6, 6, 3 눈에 걸리지 않냐? 거슬리지 않아? 이거를 우리가 약분을 시키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씁니다. 잠깐만, 공약수인가? 헷갈리네. 알겠지? 그래서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2 쓰고 2 쓰고 1 써야 돼. 이렇게 쓰는 게 바로 화학 반응식이에요. 알겠니?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요거 배울 거예요. 자, 이제 기본적인 내용 배웠으니까 한번 볼게. 변하는 건 뭐예요? 분자의 배열만 변합니다. 만자 꼭 집어넣자. 만. 뭐만 바뀐다고? 분자의 배열만. 그럼 오른쪽 얘는 바뀌는 게 뭐예요? 라고 하면 원자의 배열이 바뀌어서 분자의 종류가 바뀌죠. 그러니까 성질이 바뀌는 거죠. 맞아? 자, 그다음 변하지 않는 거는요. 잘 봐. 원자의 배열 안 바뀌어. 왜? 분자가 안 바뀌니까. 분자의 종류 개수 안 바뀌어. 그치? 그다음 얘하고 얘하고 공통점입니다. 원자의 종류와 개수. 원자의 종류와 개수. 그래서 우리가 총질량은 무조건 안 바뀌어. 이거를 아까 뭐라고 했지?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법칙이야? 질량 보존 법칙. 그래서 외워야 된다. 뭘 외워야 돼? 원, 종, 수는 무조건 일정해. 원, 종, 수는 항상 일정해. 원, 종, 수는 항상 일정해. 자, 이제 오른쪽 문제 풀고 오늘 땡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개념 쏙쏙이. 자, 1번부터 볼게요. 물질 변화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에 따라서 안 바뀌면 물변, 바뀌면 화변이죠. 그래서 1번은 성질. 자, 그 다음 2번. 너 이거 물변이야? 화변이야? 그거 쓰라는 얘기죠. 철이 녹쓰는 거 화학 변화죠. 물에 잉크가 퍼지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해? 확산. 그렇죠? 이거는 뭐에 해당돼? 물리변화죠. 얘들아, 이건 이렇게 찾으시면 돼. 색깔이나 냄새, 맛, 아니면 기체 발생, 아니면 앙금 생성, 아니면 연소, 빛과 열. 그거 빼놓고 무조건 물리변화야. 알겠니? 자, 설탕을 물에 녹는다라고 했어. 이것도 우리가 용해라고 하죠. 이것도 물리변화. 그 다음 빈 음료수 캔을 찌그러뜨린다. 모양만 바뀌었죠? 물리변화. 과일이 익으면서 색과 맛이 바뀐대. 화학변화죠. 달걀 껍데기 식초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온대요. 화학변화죠. 얘들아,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산화탄소가 나왔다 확인할 수 있는 거 뭘로 확인했지? 석회수가 어떻게 됐어? 석회수가? 그렇지, 뿌옇게.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외웠어? 이석부. 기억나죠? 그렇지? 또 있었지. 뭐가 BTB가 노란색으로. 그래서 노비였지, 노비. 나비가 아니라 너희들은 노비야. 자, 그럼 화학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 현상 아까 얘기했습니다. 앙금이 만들어지거나 기체가 나오거나 열과합이 발생하거나 땡. 색깔이나 냄새, 맛이 바뀌고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건 누가 봐도 물리변화입니다. 자, 4번입니다. 자, 4번은 잘 봐라. 4번은 서로 떨어져 있던 애들이 섞인 것 뿐이지. 이거 뭐에 해당되는 거냐? 용해야. 누가 봐도 이거 뭐야? 물 분자야. 물에 녹기 전, 물에 녹은 후. 됐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 똑같은 분자는 똑같았는데 섞이기만 한 거죠. 그치?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 물리변화, 물변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 물변 중에서 혼합에 해당됩니다. 뭐라고? 혼합. 그럼 이건 무슨 물이야? 혼합물이죠. 예를 들어서 요게 물이다. 예를 들어서 요건 뭐야? 설탕이다. 설탕을 물에 녹으면 단맛과 물맛이니까 단물맛. 맞잖아. 설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여기 왼쪽에 빈 공간 있지. 빈 공간 거기다 쓰시면 돼. 위에다가. 자, 얘들아, 니네 달고나 알아요? 달고나 알아? 고체 설탕이 있다. 무슨 맛이 나죠? 단맛이 나지, 단맛. 맞죠? 얘를 달고나 만들려면 뭐를 하죠? 가열하지. 가열하잖아, 가열.
그럼 가열을 하면 얘는 액체 설탕이 될 거야. 여기까지 문제 없네. 아직까지 성공 중. 얘 무슨 맛 나죠? 단맛 납니다. 성질 변화가 없죠?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뭔 짓거리 해줘야 돼? 달고나 만들려면 소다를 집어넣어서 화학 반응 일으켜야 되잖아. 소다 집어넣기 전에 졸아버렸네.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이게? 이게 계속 가열하지. 계속 가열하면 탑니다. 타죠? 그래서 여기는요 검은색 물질이 나올 거야. 그치? 니네 이 검은색 물질 먹어본 적 있다? 선생님 저 달고나 할 때 실패한 적 없는데요? 이때 말고 따를 때 니네 양념 가르비 먹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양념 가르비 갈비 그치? 양념 갈비 굽고 있는데 굽는 사람이 딴짓하다가 딱 보면 타 있어 안 타 있어? 타 있지? 그 타 있는 이유가 뭐야? 설탕 성분 때문에 그래요. 알겠니? 그러면 그 탄 성분 만약에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내 입구녕에 들어갔다고 치자. 알겠니? 라온아 달아? 달아요 맛이? 너 갈비 안 먹어봤니? 미안해. 미안해. 야 동아야 탄 갈비 먹어본 적 있지? 꺼먹꺼먹한 거. 탄 부분 맛이 달아요? 그럼 무슨 맛 나? 그걸 뭐라 가지고 우리가? 쓰다라고 하지 않니? 쓴맛 나잖아 탄 거 먹으면. 맞지? 맞지? 적절하게 타면 맛있는 거고요. 너무 심하게 대놓고 타면 야 먹지마 안 걸려 이러면서 먹지 말라고 하잖아. 맞지? 이 검은색의 정체가 뭐냐? 이 녀석은요 쓴맛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볼 것도 없네. 이건 무슨 변화야? 이거 무슨 변화야? 단맛 성질 변화가 없으니까 물리 변화일 테고 물변이고 얘는 타서 맛이 바뀌었으니까 화학 변화 화변에 해당되는 거지. 그치? 왜 맛이 바뀌었을까? 지금부터 이 녀석의 정체를 한번 살펴볼 건데 정답부터 줄게요. 이 녀석의 정체는 C입니다. C가 뭐라고 했지 아까? C가 뭐야? 탄소. 왜 그런지 한번 볼게. 고체 설탕은요. 분자식으로 이렇게 씁니다. C에 12개, H에 22개, O에 11개. 이게 설탕의 분자식이야. 그러면 잘 봐. 여기에서 H하고 O를 가만히 보면 이 부분이 H2O가 11쌍 있다라고 해도 되지 않아? 그치? 그럼 가열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H2O가 물 성분이 쫙 고체에서 액체 상태로 바뀌었다가 계속 가열하면 이 성분이 다 날라가. 그럼 남는 거 뭐만 남어? C만 남겠지. 그래서 쓴맛이 나는 거야. 이해됐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요걸 우리가 한국말로 뭐라고 해? 탄소. 요거를 한국말로 뭐라고 해? 물. 한문으로 뭐라고 해? 수. 그치? 그러면 잘 봐. 탄소와 물로 화합한 물질이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탄수화합물. 탄수화합물 너무 길어. 탄수화합물. 이게 탄수화물. 알겠니? 참고적으로 알아둬라. 자, 그다음 오른쪽 볼게요. 자, 오른쪽을 보시면 노랭이하고 초록이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 노랭이하고 초록이가 서로 결합을 해버렸지. 있던 노랭이 분자 없고 있던 초록이 분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화합이라고 하는 거고 이 화합은 제일 대표적인 화학 변화입니다. 그 다음 하는 김에 이것도 할 거다. 잘 봐라. 요 녀석부터 보세요. 요 녀석 노랭이를 우리가 A2라고 쓸게요. 뭐라고 쓸 거야? A2.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 B2라고 써야 되지. 맞지? 근데 A2 몇 개 있니? 하나, 둘, 세 개. 좋아. 세 개. B2 몇 개 있니? 하나, 둘, 세 개. 그치? 그 다음 라우나 이거 뭐라고 써야 돼? 이거. 그치? AB 몇 개 있니? 그치? 6개 있지. 자, 반응 전과 후에 원종수 바뀌었니? A 6개, A 6개, B 6개, B 6개. 원종수는 안 바뀌었지. 대신 바뀐 거. 야, 분자가 6분자였는데, 그치? 6분자였어. 6분자. A2 3개, B2 3개였는데 없어지고 사라지고 AB 6개로 바뀌었지. 맞아? 이것도 우리 배운 거 아직 쓰지 마라. 화학 반응식 쓰면 이렇게 써야겠지. 3A2 더하기 3B2 화살표 6AB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지만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써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약분돼서 여기가 2야. 선생님 1 왜 안 써요? 1은 생략가능. 알겠니? 요거까지 써놓으세요. 이렇게 쓰는 게 화학 반응식. 이제 마지막 두 문제 남았어요.
겁나 안 끝내주네 하지 마시고. 그렇죠? 마지막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물변에 대한 설명과 화변에 대한 설명이에요. 물질의 원자 배열이 바뀌는 거. 이건 화학 변화밖에 없죠. 새로운 문자 만들 때. 어떤 물질이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 새로운 문자, 기존 문자 없어짐, 화학 변화. 물질의 상태나 모양만 바뀌면서 밑줄쳐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성질을 지닌 분자는 그대로다. 물리 변화죠. 그다음 원자 배열은 바뀌지 않으면서 분자의 배열만 바뀐다. 포인트는 만. 이것도 물리 변화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6번.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건 동글뱅이 아니면 X가 돼요.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바뀌는 거 원자의 배열 바뀝니다. 그치? 물질의 성질 바뀌죠. 하지만 원종수는 바뀐다고 해서 안 바뀐다고 했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됐죠?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정리. 자,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질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성질 변화가 없으면 껍데기만 바뀌든지 모양만 바뀌든지. 그치? 맞아? 상태만 바뀌든지. 그걸 우리가 물리 변화라고 하는 거고. 왜 이런 일이 벌어져? 분자의 배열만 바뀌었기 때문에. 그다음 소갈매기가 바뀌는 건 성질 변화가 있는 화학 변화가 있는데 이 화학 변화는 분자가 있던 게 없어지고 새로운 게 등장한 거야. 그러려면 원자들이 재배열돼야 되죠. 원자의 배열이 바뀌어서 새로운 분자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이런 애들을 우리가 화학 변화라고 하는 거고 화학 변화인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연소, 빛과 열, 앙금 생성, 그치? 색깔이나 냄새, 맛이 바뀌거나 기체가 발생하거나 이거 나오면 볼 것도 없다. 화학 변화겠군. 맞아? 하지만 물변이건 화변이건 간에 원종수는 바뀐다고 해서 안 바뀐다고 했어? 안 바뀐다. 이걸 우리가 무슨 법칙? 질량보존 법칙. 여기까지가 기억하시면 다음 시간 배울 충분한 밑작업이 됩니다. 오케이? 우린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화학 변화, 즉 화학 반응에서 화학 반응식 꾸미는 방법을 알 거야.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요.